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회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이거 저번 시간까지는 상대론까지 다 나갔었는데 상대론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 상대론하고 뭐 우주론까지 원래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 오르비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수 상대론까지 끝내고 전기 회로 그리고 필터 회로 그 다음에 송전 다음에 돌림임 유체 연력학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상도 그런 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봅시다. 전기 회로에 대해서 볼 건데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전기 회로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아무튼 한번 봅시다. 자, 직렬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 병렬 연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직렬 연결할 경우하고 병렬 연결할 경우 같은 게 무엇인지 다른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얘네들끼리 회로 자체가 길이 하나뿐이죠. 이런 식으로 길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게 길이 여러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걸리는 전압 자체가 같습니다. 얘네들이 걸리는 전압 자체가 같고 얘네 각각의 흐르는 전류의 값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 나중에 송전을 공부하거나 할 때 되게 잘 보셔야 될 게 전력이 일정한 경우 전압이 일정한 경우에서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흐르는 전류값에다가 그냥 저항값을 곱하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값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 V는 IR,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얘네 둘의 값을 곱해버리면은 마찬가지로 전압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얘네 걸리는 전압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두 개의 합이 이거다라는 거, 전압값이 된다라는 점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 전기회로에서 전압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전류값에다가 저항값을 곱해서 전압값, 걸리는 전압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또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값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전류값을 구하게 되면은 저항값을 알면은 전류값과 저항값을 알면은 전압값, 걸리는 전압값을 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게 공급 전압이랑 그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다르다라는 건데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 연결한 애들은 물리원 교육과정 내에서는 원래 전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력 값이 얘가 입력이 얼마나 되느냐,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걸리는 전압 값이 다르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뭐 전류 값도 다르게 돼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물리원 교육 과정에서는 얘 같은 경우는 소비한 양만큼을 다 얘가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저항과 전압값을 이용해서 전력값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R분의 V제곱, R분의 V제곱 이런 식으로 I제곱 R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전압값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저항값을 나눠버리면 흐르는 전류값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 나눠버리면 흐르는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압값이 같으니까 V는 IR에서 이거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전압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여기 흐르는 전류값이 작아진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렬 연결에서 전압값이 항상 일정한 상황만 거의 나오기 때문에 전압값이 변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고
전력 자체가 변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뒤에 송전 가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직류하고 교류인데 이 직류하고 교류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전 잘 모르겠지만 가장 특별한 게 이 직류예요. 이게 직류가 뭐냐면 그냥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값이 일정한 게 직류고요. 이렇게 두껍네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전류가 흐르는 거,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값이 계속 변하는 걸 교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교류라는 거는 그 직류가 아니면 돼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직류가 아니면 교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류라는 거는 주기가 일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은 FM 뭐 신호 이런 거 있죠. FM 주파수 맞추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FM, AM 이런 거 할 때 주파수가 있죠. 그거는 뭐 AM 같은 경우 제가 FM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AM 같은 경우는 이게 진폭 변조예요. 진폭 변조기 때문에 진동수가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내진단 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폭을 변조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진폭 자체를 다시 또 교류 그 회로에서 진동수가 이런 주기적이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복조라 부르거든요. 근데 이 복조에서 나오는 이 전류, 시간에 따른 전류값, 이건 직류가 아니죠. 이거를 교류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냥 이게 특정 얇은 이 부분에서 보면은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나 뭐 진동수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에 가면은 대학 교육 과정에서 풀이해라는 게 배워요. 네, 어떤 함수든 간에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아니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근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교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교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안 변하는데 교류라고 부르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교류라고 불러도 됩니다. 네. 어찌 보면은 얘도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타날 수 있긴 한데 근데 얘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네.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걸러서 들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구분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전기와 코일입니다. 축전기 코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 넘어갈 텐데 송전을 배우기 전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직류전원이죠. 직류전원 말고 교류전원에서 이 코일과 코일과 축전기, 그러니까 코일 그리고 이 저항 걸리는 전압 그런 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봐야 될 거는 자, 직류전원에서예요. 직류전원에서 이 코일과 축전기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필기를 해보세요. 코일은 직류에서 단순 도선입니다. 그리고 축전기는 단순 직류에서 단순히 끊긴 도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간단해요. 얘 같은 경우는 잘 보면은 극판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냥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 사이가 그냥 끊어져 있죠. 네, 끊어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끊긴 도선이 되는 거예요. 직류 전원에서는. 근데 교류 전원 얘 같은 경우는 얘 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2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코일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자기장 유도기 전력이 생기죠. 원래 전류 방향이 이렇게 생기면 얘가 변하면은 얘 반발하는
내부 기전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항 역할을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얘가 저항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도선 역할을 하면 되고요. 얘는 끊긴 도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면은 코일 같은 경우는 전류값, 시간에 따른 전류값이 나중에 되면은 일정하게 변해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압이 걸리다가 나중에는 전압이 얘는 저항값이 무한되고 얘는 저항값이 0이잖아요. 어찌됐든 0에 가까워질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중간값이 어떻게 되느냐는 물리 2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 없고요.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얘는 전류가 그냥 흐르는 거고, 이 전류값은 어떻게 되냐? 얘 저항값이 R이라 보면 얘 저는 V라고 하면은 R분의 V로 흐르고요. 얘 같은 경우는 0입니다. 그냥 전류값이 0인데 그냥 끊긴 도선에다가 전압이 걸려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전압값이 무한대로 다 걸리겠죠. 근데 얘는 저항값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무한대 값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전압값이 굉장히 작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직류전원에서 그렇습니다. 거의 직류전원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교류전원 같은 경우는 이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압값이 일정하다라는 건데 분배되는 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동수를 변화시킬 거예요. 진동수를 증가시킨다, 진동수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진동수를 증가시키는 거에 반대로 작용하는 게 그냥 진동수를 감소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이게 여기 써있죠. 단계가 써있어요. 첫 번째, 진동수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면은 코일이나 축전기 걸리는 전압값 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거 측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 이게 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코일은 어떻게 될까요? 진동수가 증가하면은 코일은 증가하게 되고요. 축전기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가 뭐냐면 리액턴스라고 아실 거예요. 그냥 저항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항의 값, 그러니까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 저항의 값이 증가하고 코일은 축전기는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 저항값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항값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얘네가 방해하는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얘는 일정한데 분배되는 값 자체가 저항에다 얘는 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걸리는 전압값이 증가하니까 얘네 둘의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얘는 V 일정에다가 마이너스 걸리는 전압값인데 이렇게 되는데, 얘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얘에 걸리는 전압값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코일이나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값을 따져보고 전체 전압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됩니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이 값이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에 따라서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 이 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항값을 보시고 전류값을 따지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이게 요 놈을 보고 따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진동수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저항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커지죠. 그쵸? 근데 분배되는 전압값 자체도 커져요. 근데 이게 I인데 둘 중에 커지는 정도, 얘가 커지는 정도가 크니 얘가 커지는 정도가 크니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물리원 교육과정에서는. 아시겠죠? 얘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동수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얘 걸리는 얘가 방해하는 정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전압값도 증가하니까 얘 흐르는 전류값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몰라요. 근데 얘를 보세요. 저항값은 일정한데 전압값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전압값이 일정하면은 얘가 전압값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에 걸리는 전압값은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압값이 감소한다 하기 때문에 전체 전류값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얘에 걸리는 전압값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죠. 그쵸? 그러면 얘에 걸리는 전압값은 증가하게 되니까 전류값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따라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을 가지고 전류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논리적으로 판단할 땐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얘 진동수가 변화한다라는 조건 자체가 어떻게 표현이 될 수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조금 괜찮게 그려보면 다음 페이지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뭐 그림이 되게 이상하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뭐 여기까지 진동수가 일정하다고 치면은 얘는 간격이 늘어나죠. 네. 얘는 간격이 늘어나니까 주기분의 1이 진동수고 주기분의 1이 진동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는 한 번, 두 번 반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게 같은 간격이라 치면은 얘는 한 번 이 안에 하나의 파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주기가 클까요? 얘가 더 커요. 주기가 얘가 크기 때문에 진동수는 누가 커요? 자, 제가 적어드릴게요. 얘가 더 크죠. 그러면 F 값은 누가 클까요? 원투로 해보네요. 누가 클까요? 얘가 크겠죠. 이거 이용해서 이 전압값이 입력이 되었을 때 어차피 이 진폭값은 그러니까 입력 전압값인 거예요. 이게 교류 회로의 이 입력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입력값이 이렇게 됐을 때 각 회로 소자에 걸리는 전압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그 기출문제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값이 증가하는지 주기값이 감소하는지 이 진폭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회로에 걸리는 전압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유의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이런 축전기나 코일 같은 경우 그 필터 회로 같은 경우 기출문제를 풀면서